말씀드린 대로 이게 줌은 막 이렇게 토론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말이 섞이고 또 그러면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근차근하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대화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해서 며칠 전에 그 허현 목사님이 그 올리신 그 온라인 서클이라는 개념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종의 서클 경험을 이것을 통해서 하는데 서클이라는 게 이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토킹 스틱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현 목사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송인이 또 한 분 오셔서 배경화면 봐라. 뒤에 화면이 확실히 브라이어티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서클이라는 그냥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오늘 모임을 진행하면 좋겠고요. 이 모임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꼭 어떤 분들이 그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그동안 주장하던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이 코로나 시기에 뭘 하고 있나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우리들은 다 뭐 하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기록의 의미도 있고 또 서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또 상상력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바퀴 서클을 돌 동안에는 어, 뭘 하셨는지 코로나 시기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행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혹은 또 그 미션을 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돌 때는 이 시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뭐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은 좀 있어서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미션하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 정도에서 두째 셋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게 아시다시피 줌은 각자가 다 순서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 눈에는 뭐 박대선 목사님, 최흥근 교수님, 정성규 목사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분은 다르게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실 분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신 분이 제 생각에는 한 3분에서 5분 넘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알아서 절제를 하셔서 3분 내지 5분 그 서클이 돌아갈 때 그렇게 하면 2시간이 충분히 넘치고 할 테니까 막 웬만하면 한 3분 안에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하시고 한 바퀴 더 돌면 한 분이 6, 7분 내지 10분 정도 하니까 그러면 13명이면 130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되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해는 다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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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박정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수영하러 무슨 바닷가가 봅시다. 보이는 것 같은. 네. 박정현 목사님이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셔야 된다니까 조금 기다릴까요? 2분만. 뭐죠? 그러면 최첨단 시설을. 이번에 보니까 이도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참 뭐 이렇게 눈에 띄게 페이스북 상으로 볼 때 살고 일하시고 또 지난 한 며칠 동안 또 열심히 글로도 표현하고 계신데 성석환 교수님 오셨네. 예, 음소거를 약간 푸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음속으로 아직 안 뭘 또 풀리시는데 드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 이도영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네, 참 네, 잘 반갑습니다. 참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이도영 목사님이 시작하시고 이도영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 이어서 그다음 뭐 박정현 목사님 앞부분에 좀 배치될 수 있도록 다들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일단 정한신 교수가 전체를 음소거를 한번 해주시죠. 전체 음소거요? 네. 안 됩니까? 네. 각자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네. 음소거하고 이도영 목사님만 다들 능숙하게 하시는데 제 거는 음소거 안 되고 그냥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면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게 짧게 하는 거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전염병 재난이라는 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이 닥치면 그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전염병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로가 해법인. 네. 네. 시계를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해법이다 보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돕는 것, 그러니까 돕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인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섬겨야 되는데 참 답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서칭을 하고 귀 기울여 듣는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어려운 교회나 단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도 뭐 사실 분리개척하고 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일단 부활절 절기연금을 바로 그런 교회들, 단체들을 좀 섬기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했고 또 어제 마지막으로 YD 케밥하우스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중국인 유학생들 무슨 도시락을 전해줄까, 뭐 자가 격리자들에게 생필품 전해줄까, 뭐 의료원들에게 감사 선물을 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뭐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덮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면 마스크를 통해서도 이 방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침을 정부에서 내리고 나서 저희가 이 면 마스크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아주 자주 빨리 가고 있군요. 근데 면 마스크를 하면서 저희가 어제 최종적으로 제 아내가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저희는 그냥 좀 만들어서 좀 섬기는 정도 작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 일이 좀 확대되면서 2달 동안 약 100여 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후원금만 한 268만 630원 정도가 모여지고 11곳의 기부처에 5차례 약 한 1,600여 장의 마스크와 함께 150상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교회들마다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작은 걸음을 내딛자 그런 팀들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깊이 경험을 했고 또 뭐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려고 딱 들어오다 보면 그 앞에 어느 곳에서 보낸 생필품, 뭐 쌀, 또 누군가가 만든 우리 교인이 아닌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듣고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놀랍게 확산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셔서 같이 연결시키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이쪽 향남 쪽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면 마스크도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분들을
좀 주로 섬기게 됐는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고맙다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보내주고 지난 금요일 날은 직접 찾아와서 네팔 노동자가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들은 큰 은혜를 이제 받게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땡. 아,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 그 다음 이게, 분을 한번 지목해 주시죠. 네. 아까 박종현 목사님,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근데 진짜 짧네요. 그 시계를 보면서 하니까 할 말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적어놓은 것도 못하고.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볼 때 네. 좀 정리하셔가지고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현 네. 목사님 네네. 마이크를 한번 키시면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일단은 하던 일들이 많이 중단되는 경험들을 했죠. 모두가 그러신 것처럼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죠. 식탁을 통해서 환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면에서 하는 일들인데 온라인 서비스로 차차 전환을 했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실험을 해봤지만 플랫폼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대면했을 때만큼의 어떤 그런 소통, 환대, 공감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전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마스크 각자 가지고 있는 마스크 대구에 보내는 활동을 좀 했고요. 또 마스크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 손세정제 나눠주기 이런 일들 일반적인 교회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느끼는 건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사실 교회만의 그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되게 좋은 활동들이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고 저희도 최대한 무엇인가를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선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저희가 또 이름을 크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일들에 참여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어떤 방식들이 가장 좋을까?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제 가운데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좀 숙제처럼 남았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사닷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도 해보고 다양하게 알려봤지만 그런 고민들은 그러니까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는 보이는 것,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만남 등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좀 펼쳐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좀 던져준 숙제들이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남기시면서까지 아니야, 이야기를 괜찮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도 계속 방송으로 내 안경 어딨어? 지금 음속으로 안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밖으로 다 들리니까 조심하시면 네, 제가 좋을 것 온라인 같습니다.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요? 편했어.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동영 목사님 음소거 하는 거 위에 어떻게 하는 위에나 겁니까 이거? 마이크 같은 게 안 보입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종현 목사님, 네네. 다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지목해 주시면 정성규 그분만 마이크 목사님 말씀 끼고 듣고 싶습니다. 정성규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상황 인지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교인들이 그 자기의 생활을 공개하는 거에
이렇게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음, 목회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이 상황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고 또 이 곤란함에 대한 어필을 좀 하더라도 당장 접촉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한계가 뚜렷했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챙기는 일을 비교적 열심히 하긴 했는데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표면적인 어떤 거칠애가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용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결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교우들은 교회에 대한 소망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태도나 이런 문제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모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막는 형편인데 저희가 지금 12주 정도 안 드렸거든요, 예배를요. 다음 주에 드려야 된다고 오늘 또 저희들 회의를 했는데 아마 교회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상황인데 교회로 모이는 욕구는 저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좀 더 모이려고 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희가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뭐 계속 해오던 일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쭉 해왔는데 물질이나 뭐 생필품이나 뭐 마스크나 그 다음에 후원금이 필요한 데는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로서도 되게 비용을 얼만큼 늘려야 되는지도 감잡기가 참 어려웠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현장들에 갔을 때 이게 전화 정도의 소통으로서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간격이 뚜렷하게 있는 일들을 한 것 같고요. 성과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에 좀 이렇게 미진한 그런 좀 되게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의외로 좋게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교인이든 교인이지 않든 사회에 봉사하려고 애쓰는 그룹들이 참 많았고 그분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교적인 운동에서 교회 바깥에 실제 존재하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 이게 어쩌면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다.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복구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시선은 외부로 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되지 않았나 이 정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분을 좀 지목해 주시죠. 정재영 교수님 하시죠. 정재은 교수님. 네. 사실 저는 뭐 제가 할 얘기는 많지 않고 얘기 들으러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따가 뒤에를 위해서 앞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한목협이라는 단체 다 아실 텐데 한목협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의논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따가 그거 공유해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나누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뒤에를 위해서 뒤에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를 위해서 앞에는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따가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김종수 목사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 목사님. 예, 김종수 목사님. 예, 저는 뭐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뭐 완전히 한 달 동안 그때 왕창 이렇게 나올 때 완전 이제 멘붕이었고요. 예, 뭐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작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예 저희들은 뭐 한 2달 정도는 아예 모이지를 못했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같이 이렇게 줌으로 저희는 이제 구글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는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구에 이렇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실제적으로 빨리 좀 와서 이렇게 돕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성석환 교수님 도시공동체연구소 위헬프 피플에서 이제 몇 교회가 또 이렇게 예수소망교회하고 또 그 도시공동체연구소에서 주시는 걸로 제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드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단체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기독 연합 이렇게 운동체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데에 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그 패키지 하는데 자원봉사하고 또 그 있는 것들 협업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여기에 우렁이 밥상, 뭐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공동체 이런 분들이 사실 솔선수범해가지고 도시락 만들어서 노숙자들이 거의 저희들이 이제 밥을 나눠줬던 그런 곳이 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점심은 나눠주는데 저녁은 나눠주지 않으니까 저녁에 이제 이렇게 하는 곳에 제가 이제 허브 역할로 그런 부분에 이제 또 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중간에 있는 활동가들 이분들에게 사실 제가 들어온 기금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활 필수품 나눠주기보다는 이때까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한 달 정도 길어지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신뢰를 쌓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했었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로 제가 집을 짓고 네 가정이 같이 이제 이렇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 3, 4년 동안 만들어 놨던 이런 공동체 삶, 이 삶들이 사실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집들은 사실은 여기서 뭐 그 밖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줌바 체조도 하고 뭐 안에서 밥도 해 먹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1주년 돼 가지고 울산에 여행도 같이 막 몰래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작업 역량들을 이제 만들면서 사실 제보고 이제 신천지 목사 아니냐고 제가 이제 하는 사역들이 그 신천지하고 좀 비슷하니까 여기 301호 사시는 분이 신천지 목사 아니냐고 그게 이제 301호 사시는 분이 202호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대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가 저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 있는데 신뢰 회복, 뭐 지속성, 진정성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 걸음 좀 가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대구에서 제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미션을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우리 성석학 교수님 나눠주시죠. 네, 송 교수님. 네, 저는 지금 한 2-3개 정도 그룹에서 온라인으로 이 문제 같이 논의하고 있고 또 겹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또 새롭게 구성된 모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아카데믹 컨퍼런스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교론, 교회론 등등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한 그룹은 이제 NCC에 관련된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한번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학문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기존의 이론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기존의 이론으로 분석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문화인류학적인 차원도 있고 또 정치 사회학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임은 주로 윤리, 문화 이쪽으로 관련된 분들의 모임에서 온라인으로 2주에 한 번씩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미디어 관련된 문제들
이 온라인 환경, 미디어 환경이 인간의 존재론, 그다음에 교회의 새로운 표현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이거 한 20년 됐죠.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에 빠지게 된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만 했는데 실제로 가시화되니까 인간 관계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또 우리가 소통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논문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는 마침 한 교회가 그 담임 목사가 비어서 안식년이 돼서 그 설교를 좀 한 2주, 한 달에 한 2주 정도를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하니까 처음에는 좀 버벅댔는데 시간 가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온라인에 적응돼가지고 우리는 설문조사 했는데 교수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가져가고 학생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져가지고 아 이게 짝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교인들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 기회가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오프라인을 시도한 날이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왔나 싶어요. 근데 또 지역이 용인이라서 그 동네가 그 우리 정 교수님 계신 동네 그쪽 동네라서 이번에 그 뭐 새로 또 확산 일로에 입구에서 마음들이 변화했는지 그렇습니다. 제 관심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내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문제, 리얼리티를 어떻게 포착할지의 문제. 근데 이 리얼리티를 포착하는 게 기존의 신학적인 틀이나 분석 틀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신학적 인식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 그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공존의 노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지구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 교수님, 다음 이야기 하실 때는 조금 떨어져서 하시면 지금 음성이 좀 뭉개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이게 그래서 무선으로 지금 그래서 무선으로 돼서 이제 그런가 보네. 예. 그리고 다음을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선일 교수님. 김선일 교수님. 저는 정말로 개인적인 것밖에 한 게 없어서 우리 지 목사님께서 미션을 실천을 말씀하시길래 이거 내가 들어올까 말까 진짜 이거 한 어제쯤에는 제가 그냥 못 들어온다 그럴까 뭐 그게 했는데 그러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들어와서 순전히 개인주의적인 나눔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한편으로는 사실은 요 코로나 터져서 지금까지 시기가 들어서 굉장히 바빠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제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 일들이 다 캔슬됐잖아요. 행사들이 캔슬되고 저도 학교에서 하는 일이 주로 졸업식 뭐 각종 뭐 개강 준비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그동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바빴던 거는 바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혼자 성경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치를 끝낸 다음에 이세벨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그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좀 누워 있는 엘리야를 깨우고 먹을 걸 주고 또 다시 자고 또 깨워서 또 먹을 걸 주고 그 힘을 얻어서 가라 했던 약간 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집은 사실은 이 가족들이 제가 원래는 3월달에 되게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원래 애들이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다 다 들어왔고요. 또 우리 아내도 원래는 이제 좀 애 집에 가서 좀 같이 있어서 좀 걔를 봐주려고 했는데 다 급거기구를 했어요. 급거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연속해서 자가격리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가격리가 들어가니까 제가 계속 자가격리자들을 제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가격리자들을 밖으로 보내려면 어디 시설 보내려면 돈이 하루에 10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고 돈이 비싸서 보낼 수가 없고 집안에서 화장실 딸린 방은 누구 한 명 가 있고 또 한 명은 다른 방에서 있으면서
화장실 쓰는데 서로 절대 만나지 말고 접촉 못하고 뭐 이걸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제가 컨트롤해야 되고 제가 밥을 해야 되고 제가 청소해야 되고 제가 장 봐야 되고 제가 설거지 해야 되고 제가 빨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사에서는 최초로 제가 우리 아내 말이 그 임신했을 때 입덧 심할 때 빼고는 처음으로 지금 한 거의 20년 만에 제가 모든 일을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핑계로 또 마침 코로나니까 또 이제 학교에도 좀 핑계를 대고 좀 집에 굉장히 저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집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시간들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좀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요리도 해야 되고 좀 집안 청소하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하는 좀 삶의 기술, 이웃을 섬기는 기술도 배울 수 있었겠다. 앞으로 좀 더 다음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뭔가 나와 내 가족 밖에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택배 오시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준다는 걸 듣고 저도 이제 택배 오시는 분들하고 못 만나는 경우 많은데 만나게 되면은 마스크 하나씩 한번 좀 선물로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해준 적이 있네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좀 예, 우리 정한신 박사님.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학기 시작하고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 한다고 거의 대부분 집에 있었고요. 그 일상학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3, 4월 달 진행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일상학교가 보냄받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역인데 주로 이제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좀 방식을 바꾸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을 써야겠다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줌도 많이 활용하고 또 책 모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쭉 지내면서 일상학교가 좀 강조점을 두게 됐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정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좀 세워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육아에 이제 계속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 어떤 엄마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책을 선택하고 또 대화를 하고 좀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보냄받은 어떤 삶 속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시기에 총선도 있었고 또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긴 한데 너무 좀 잘못된 정보도 많고 혐오 감정이 퍼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또 시민의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뉴스 카페 이런 것도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뭐랄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총선 같은 것도 대비하면서 이렇게 공약 같은 거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총선 준비하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위축되기 쉬운 시기인데 서로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방식으로 좀 모임을 또 만들어 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힘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있고 한데 일상학교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각자의 삶들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건드려주는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네트워크로
좀 일상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좀 애를 썼던 기간인 것 같아요.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후에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고민되고요. 앞으로 또 이 사역들을 이어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돕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사역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을 좀 지목해 주시죠. 누가 안 하시는지 아시죠? 네, 김정일 목사님. 김종일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안식년 기간이라 제가 안식년이었더니 전 세계가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잘 쉬고 있고요. 6월 말까지라 끝나면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영상 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또 보내고 그랬습니다. 안식년 기간 보내면서 조금 긴 안목으로 사역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가야 될 거 뭘까 이런 거 이제 좀 하나 잡으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책이 이제 저희가 그 잊혀진 교회의 길 책이 잘 나왔고 또 추천사 교수님들이 잘 써주셔서 좋은 또 출판사 사장님 수고해 주셔서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도 하여튼 또 잘 나오게 돼서 기자간담회 때 또 김선일 교수님 오셔서 잘 말씀해 주시고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 송추에 있으면서 목회자들 또 뭐 교수님들 뭐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들 위한 그 1인 오피스 그 개발하는 거에 제가 이제 실험 대상이 돼서 나중에 뭐 화면 공유하게 되면 뭐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1인 오피스 가든 오피스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안식년 끝날 때까지 좀 보내게 되고 아마 공유 공간처럼 그냥 저렴하게 아마 목회자들이나 또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많이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미셔널 운동하시는 분들의 좀 그야말로 물리적인 싱크탱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저희 공동체들은 다 줌이나 뭐 이런 걸로 모였었고 성남의 어린이 도서관동 공동체가 그 지역보장 협의체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요. 그 성남시 지원금 받아서 그 마스크 제작하는 그 일 아마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지역에서는 되게 반응 좋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뭐 안식년이라 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으신 분이 우리 박태선 목사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박태선 목사. 박태선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박태선입니다. 저희는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돼서 이번 기회에 되게 재밌는 경험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성시화 운동본부에 전화 와가지고 그 세를 못 내고 있으면 내주겠다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세를 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못 받긴 했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한 교회가 또 전화 와서 부활절 헌금을 했는데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 보여서 별로 안 어려운데 돕겠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어 봤습니다. 있으면서 되게 이제 재밌는 경험은 안 모이니까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좋아해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고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안 모이면 안 될 건데 그런 생각했는데 모여야 되고 모여서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대부분 다 되게 목사 중심적인 생각을 목사 중심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 입장에 생각하면 어쩌면 이게 또 다른 기획이 되겠다 생각 좀 했고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도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 방식이 아니라 조금 그 성도들 입장에서 새로 이걸 좀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좀 필요나 생각들의 전환들을 좀 해야 될 시기라는 걸 좀 배우게 됐고요. 아직 뭐 정확히 답은 안 나오지만 좀 그런 고민들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사역으로 보면 그 사역하면서 되게 이제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거 되게 제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이 기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온라인 사역하면서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책을 읽고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책 읽은 거 가지고 좀 더 깊이 읽을 수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좀 다가갈 수 있고 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보면서 그게 이제 이번 기회에 온라인 사역의 어떤 가능성이나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통해서 그냥 이 지역에 묶여 있거나 시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네트워크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좀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최현경 교수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서 참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초유의 경험들을 하시는 내용인데 참 더 듣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제가 읽어보기도 하고 또 공감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안식년입니다. 지난 12월 말 정도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1년 동안 안식년인데 원래는 3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3월 2일 날 복귀를 하는 1년 동안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주로 외국에 나가는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베트남과 인도를 다녀오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외국 나가는 일정들이 다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매달마다 나가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한편으로 좀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곳에 묶어 놓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서부터 3월 1일까지 인도 푸네에 있는 유니온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인도 학생들 MATHM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강의를 실시했고 푸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3일 정도 집회를 하고 미셔널 컨퍼런스 미셔널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푸네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2월 15일 날 제가 출국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또 한국에도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인도에 들어갔더니 인도 뉴델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푸네로 도메스틱을 타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나만 혼자 마스크를 썼는데 주변에서 환절기이기 때문에 기침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제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푸네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기침도 하고 내 앞에서 콜록콜록 대기도 하고 아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두려움 fear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uncertainty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anxiety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시편을 참 많이 읽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3월 1일 날 제가 돌아왔는데 3월 1일 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인도가 3월 3일 날 닫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저는 성석환 교수님의 다른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성찰하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책들을 지금 혼자 앉아서 읽고 있습니다. 뭐 하이데거라든가 르네 지라르라든가 또는 존 밀뱅크라든가 등등의 책들을 읽고 있으면서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사회과학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좀 더 담론들을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한 바퀴 다 도는 것 같죠? 차재상 목사님. 차재상 목사님. 차재상 목사님. 네, 차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차재상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청년 함께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비청년 활동가로 있고요. 젊은이들하고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끼리는 모였을 때 곳곳에서 이렇게 잘 울음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수맥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작년부터 좀 교회 공동체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수맥 공동체 수맥교회 시즌2로 존버 커뮤니티로 이렇게 자체로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버텨야 되는 시기라서 그렇게 존버 커뮤니티라고 이름 붙였고요.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된 다음부터 젊은이들의 일상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직장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그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이제 2명이 됐는데 그 젊은이들의 일상이 변하기도 했고 젊은이가 또 청년 함께 청년 활동가로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 부산시에서 부산 청년학교라는 과정이 개설돼서 부산 청년들이 직접 이제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됐는데 이 일에 도전하게 되어서 단체 등록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저는 비청년 활동가고 청년 함께 대표가 아니라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제 회의하고 또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급격한 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단체 등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가 대표로 이제 등록이 되었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많은 일을 하진 않았는데요.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갈 길을 꾸려나가고 젊은이들이 계속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함께 일과 공동체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